도시에 사는 40대 1000명의 조사 결과라서 신뢰할 만한 자료인데요. 평균 소득은 세후 468만원이고요. 주택은 56%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78%로 압도적으로 높고요. 종합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도시 40대의 평균은 468만원을 벌어서 343만원을 지출을 하네요. 그래서 126만원이 흑자입니다. 총 자산은 대출 포함해서 약 4억 1천만원이고요. 대출은 8천만원입니다. 이제 그들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더 많이 에너지를 쏟은 것은 자녀 교육과 주거 안정이고요. 반면 은퇴 계획이나 건강을 포함해서 자기 개발은 상대적으로 못했다고 생각을 하네요. 그래서 현재 그들의 머리에는 가까이 다가와 있는 은퇴 준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 지금까지 데이터를 종합해서 딱 평균에 해당하는 도시에 사는 40대 가상의 BC를 만들어서 그의 은퇴 시점에 어떤 상황이 되는지 이제부터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상의 BC는 나이는 40세이고요. 기혼이며 자녀는 2명입니다. 또한 그의 예상 은퇴 시기는 요즘은 자타의적으로 퇴사가 빠르니까 55세로 하고요. 예상 퇴직금은 1억 3천만 원으로 해보겠습니다. 은퇴 시점에 BC가 모을 수 있는 현금은 약 2억 3천만 원이고요. 퇴직금을 받아서 대출 상환 후 결국 2억 8천만 원 정도의 현금성 자산과 집 한 채를 보유하게 됩니다. 도시근로자 BC는 그럼 은퇴 후에 현금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국민연금 평균 소득 금액을 보수적으로 400 정도로 하고요. 30년 납입 시에 101만 원을 65세부터 지급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현금 자산인 2억 8천만 원을 배당주나 채권으로 약 4% 구조로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월 94만 원 구조로 세팅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하면 현재 기준으로 월 195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생각하는 충분 생활비 352만 원에는 턱없이 못 미치고요. 또한 55세부터 65세까지 연금 공백기가 생겨서 생존에 필요한 필수 생활비인 203만 원에도 미치기 어렵습니다. 은퇴 후 어떻게든 계속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도시에 사는 40대 평균적인 삶은 은퇴 준비가 잘 안 되어 있고요. 퇴직 전에 추가적으로 월 150만 원 이상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안정적인 은퇴가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모델을 예시 차원에서 한번 제시해 볼게요. 물론 제대로 준비한다면 더 좋은 방법도 충분히 있지만 그보다 누구나 접근 가능한 현실적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특별한 대안이 없다면 주택연금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모두 대비가 가능하기 때문이고요. 설령 주택가격이 은퇴 후에 떨어지는 상황, 즉 장기 디플레이션이죠. 입지가 좋지 않아서 집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죠. 그런데 주택연금은 집값이 내려가서 연금 총액이 주택가격을 잠식하고 그것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보증해줘서 연금은 중단되지 않고요. 사망 후 유족에게까지 정산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극심한 인플레이션 상황이 와서요. 은퇴 후에 집값이 계속 오르게 되면 이 또한 너무 아깝잖아요. 주택연금을 든 거를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때는 기수급 연금액을 BC가 보유하던 현금성 자산으로 반납을 하고요. 집 권리를 다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만 재가입 기간은 3년으로 제한이 되고요. 또 초기에 납부했던 보증료는 반납되지 않고요. 그러나 이런 상황이라면 극심하게 집값이 많이 오른 것이기 때문에 초기 보증료는 사실 약간의 수수료 같이 보아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주택연금의 가입 조건은 공시가가 9억 이하여야 되고요. 시가로 하면 약 12억 이하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BC의 경우는 자산가액이 4억의 주택을 65세부터 수령 조건으로 하면 월 102만 원 정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영구적인 현금 흐름이 생기면서 무엇보다 주거 여건이 악화되지 않는 게 좋은 점입니다. 또한 저는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 모두 대응할 수 있는 점에서 나쁘지 않은 선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형자산입니다. 은퇴 시까지 자신의 무형자산을 현금으로만 무자본 창업을 40대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거창하지는 않습니다. 전자책을 쓰거나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것을 키우는 것이 그냥 창업이고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그런 플랫폼 속에 계속 축적을 해 놓으면서 언젠가 그것이 건물처럼 월세를 주게 되고요.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면 은퇴 시점까지 어렵지 않게 월 100 정도는 현금으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잖아요. 무엇보다 무자본이라서 리스크가 은퇴 후에 전가되지 않는 점과 은퇴 후에도 큰 노동력이 필요 없어서 계속 할 수 있죠. 그리고 월 100만 원 정도는 큰 부담이 되는 목표가 아니라는 점과 무엇보다 이런 것을 통해서 충족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도 장점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하는지 막막하거나 말이 쉽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저희 예시를 한번 따라해도 좋습니다. 저마다 막막하고 잘 준비되지 않은 은퇴 계획을 만들고 직접 실행하는 과정을 주제로 해서 40대인 BC가 지금부터 콘텐츠를 발행해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BC에게는 은퇴 플랜이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속적
자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접근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B씨와 같은 사람들이 도시에는 너무 많죠. 관심을 가질 사람도 많다는 것이고요. 혹여 콘텐츠가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어차피 해야만 하는 자신의 은퇴 계획을 준비하는 거니까 어쨌든 좋은 일입니다. 혹시 그게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면 이렇게 잘 이루어지는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질 것이고요. 설사 잘 진행되지 않더라도요. 그 감정과 시행착오를 솔직하게만 전달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현실적인 모습이잖아요. 짙은 공감대와 카타르시스를 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무형자산도 세팅을 하게 되면 결국 이렇게 됩니다. 은퇴 후에 가장 취약했던 65세부터 월 400구조가 세팅이 되고요. 충분 생활비라고 여겼던 352만 원을 훨씬 초과하게 됩니다. 다만 55세에서 65세까지 200만 원 구조라서 이때는 현금성 자산 1억 정도를 활용해서 월 100 정도를 좀 보충해 주던가 약간의 부업을 해도 되고요.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누구나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달성 가능한 구조라서 정리를 했습니다. 꼭 40대부터는 은퇴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독하시면 그 길에 늘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